68세 여성 마가렛은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런 이상이나 불편함의 기색도 없이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왼쪽 팔은 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옆방에 있는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말이 횡설수설 나왔습니다. 얼굴 한쪽이 축 처지며 평소의 생기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 마가렛은 익숙한 부엌에서 뇌졸중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 의료진이 들어오기도 전에 마가렛은 아주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나중에 그 행동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에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심폐소생술도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할 법한 상황에서 마가렛은 침착하게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대신 마가렛은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이전에 연습했던 대로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그녀가 깨달은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바로 인체에는 의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 반응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활성화되면 매 순간이 완전한 회복과 평생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발표의 다음 부분에서는 필요할 때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녀의 정확한 행동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40초마다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인식 개선 노력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는 핵심적인 점이 있습니다. 구조대원, 의료시설, 약물, 검사가 도착하기 전에 처음 3분이 환자가 완전한 기능을 회복할지 아니면 평생 장애를 안게 될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처음 3분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의료진이 보통 전달하는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든 성인,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이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뇌졸중이 완전히 발병하기 직전에 신체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응급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뇌 혈액 공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 기반 접근법과 호흡법입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께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6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위험이 있는 지인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정보는 생존과 사망, 완전한 회복과 영구적인 장애를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널리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청하시는 지역과 본인이나 가족이 뇌졸중 경고 신호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통해 더 나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을 갑작스러운 실신, 즉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바로 임박한 재앙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발병 양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이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대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마치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승인을 구하는 듯 정중하게 시작됩니다. 징후는 서서히 미묘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간과하거나 사소한 문제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기만적인 특성 때문에 뇌졸중은 매우 위험하며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점까지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초기 순간에 뇌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예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뇌를 수많은 빛나는 점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야경 도시, 끊임없는 에너지 공급으로 유지되는 중심지로 상상해보세요. 모든 생각, 기억, 움직임, 말은 머릿속의 미세한 혈관을 통해 산소를 운반하는 혈액에 의존합니다. 이 혈관들은 어떤 것은 실보다 가늘고 이 신경 중심부를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작동하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혈관 중 하나가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이 흐려지고 혈류가 멈추게 됩니다. 뇌의 빛이 꺼지고 세포는 산소를 갈망합니다. 신속하게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세포는 빠르게 죽습니다. 때로는 자연스럽게 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장벽이 사라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의료진은 이를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이라고 부르는데 종종 가벼운 증상으로 치부되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명심해야 할 핵심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TIA은 뇌가 곧 닥칠 심각한 뇌졸중을 경고하는 긴급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마지막 기회를 포착하고 상황을 수습하려는 신호입니다. TIA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마치 요란하게 울리는 연기 감지기를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징후를 완전히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팔이 무거워져 들어 올리기 힘들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걸을 때 발이 이상하게 끌리는 느낌이 들지만 감각이 사라집니다. 말하던 도중 단어가 갑자기 사라지고 잠시 혼란스러워지지만 곧 대화가 재개됩니다. 어지럼증으로 균형 감각이 흔들리지만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집니다. 이러한 징후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안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안전은 없습니다. 몸속에서는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발생했던 혈관 막힘이 다시 생겨 더 크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나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사소해 보인다는 이유로 간과되는 뇌의 긴급한 경고입니다. 혈류장애는 목, 심장에서 시작되거나 다리 동맥이 굳어지면서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경 경로에 도달하여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세포는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 초기 단계에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신체가 적응할 수 있는 짧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무시할 수 없는 경고 신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뇌졸중이 임박하면 신체는 마치 긴급 경고처럼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그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하고 주요한 신호는 신체의 한쪽, 특히 얼굴, 팔 또는 다리에 갑작스러운 마비나 무력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저림과는 다릅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팔을 올릴 수 없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얼굴 한쪽이 마비된다면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실어증으로 알려진 언어 또는 이해 장애입니다. 말이 뒤죽박죽이고 의미 없이 나오며 혀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혹은 듣는 것이 마치 알 수 없는 언어처럼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생각이 떠오르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거나 침묵합니다. 의식은 계속되지만 명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아 두려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전형적인 뇌졸중 징후입니다. 세 번째는 얼굴 한쪽이 처지고 반응이 없거나 비대칭적인 것입니다. 웃어보라고 요청해보세요. 한쪽은 올라가는데 다른 쪽은 처진다면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한쪽 또는 양쪽 눈의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 흐릿함, 점 또는 원인 없이 일시적인 실명입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균형장애 또는 운동실조, 세상이 기울어지거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종 간과되는 증상으로 이전과는 다른 원인 불명의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이러한 증상이 단 60초 동안 지속되다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팔에 힘이 빠져 잠시 놀라지만 곧 회복됩니다. 얼굴이 처져 가족들이 놀라지만 곧 괜찮아 보입니다. 말 도중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순간 혼란스러워지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안도감이 들고 가벼운 증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며 위험 신호는 계속됩니다. 이 짧은 증상은 전체 사태의 전조였으며 신체가 재난 직전에 보내는 궁극적인 경고 신호였습니다. 많은 일과성 허혈 발작, TIA, 환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곧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실수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각한 실수는 재발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혈전이 커지고 혈관이 수축되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커질 위험이 커집니다. 노인들이 명백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미루는 또 다른 이유는 무지에서 비롯된 교육 때문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도움을 구하고 불안감을 조용히 참고 소란을 피우지 않고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유용한 이러한 인내심이 뇌졸중에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뇌졸중의 경우 치료를 미루면 회복의 차질이 생기거나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잠시 처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팔에 힘이 빠지면 곧 괜찮아질 거라고, 별일 아니라고, 부담스럽지 않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허약해 보이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다려보자는 태도는 기다릴 여유조차 없는 뇌졸중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망설이는 매 순간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증상과 위협적인 증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갑자기 일어선 후 가벼운 어지럼증은 대개 양성 혈압 저하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앉은 자세에서 현기증이 나면 뇌졸중의 위험이 있습니다. 가끔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말이 횡설수설하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응급 상황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노화로 인한 통증에 익숙해져 긴급한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팔에 힘이 없으면 피로나 수면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어눌해지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균형 감각 상실은 나이 때문이거나 신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치료받지 않으면 혈전이 막히고 뇌세포가 매 순간 죽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경보를 듣고 병원에 가는 것이 집에서 뒤늦게 깨닫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진은 증상을 무시하고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늦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아니라 치료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증상과 긴급성이 명확해지면 대기 시간 동안 뇌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 영상의 핵심은 의사가 영구적인 손상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마가렛의 부엌 요법입니다. 최신 신경심장학 연구는 뇌졸중 발병에 미치는 이 방법의 효과를 확인시켜 줍니다. 중력 보조 혈류 기법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기본 원리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부근 혈전으로 인해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세포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중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세요. 심폐소생술을 극대화하고 이완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도움을 요청할 때와 증상 보고를 위해 마음을 맑게 유지하세요. 이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차분한 마음은 원활한 상황 판단과 정확한 치료 시작 시점을 돕고 불필요한 부상을 예방합니다. 증상 발생 시 빠르게 엎드려 다리를 올리고 4D 6심호흡을 하세요. 중력을 이용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약물이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졸중 후유증.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회복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놀라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전환하세요. 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뇌졸중 환자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심각한 뇌졸중 후에도 언어, 운동 능력, 기억력의 회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뇌의 최근 발견된 적응력인 신경가소성 덕분에 가능합니다.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역동적인 신경망이 기적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입니다. 손상된 부위가 기능을 담당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만 뇌는 다른 뉴런들을 활용하여 적응하고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치 공석이 된 자리에 직원을 교육하는 회사와 같습니다. 또는 도시 도로처럼 주요 도로가 차단되면 대안이 생겨나고 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뇌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손상을 우회하고 사용하면서 기능이 회복됩니다. 중요한 미지의 요소는 재건이 조기에 시작되며 뇌졸중 후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48시간은 신경가소성을 활성화시키고 몇 주 또는 몇 달이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벼운 움직임, 호흡, 영양 섭취는 재건을 촉진합니다. 뇌는 특히 손상 후 가소성이 발달하면서 반응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의자 운동을 하는 노인들은 활동하지 않는 노인들에 비해 균형 감각과 기억력 회복이 2배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독립적인 생활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장비나 센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은 회복과 예방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약물 치료에 비해 간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식단이 혈류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극단적인 식단은 피하고 혈관 건강, 혈전 및 염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활한 혈류를 위해 오메가-3, 항산화제, 질산염을 섭취하세요. 연어와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시금치, 케일, 루꼴라와 같은 녹색 채소는 혈관 이완에 도움이 되는 산화질소를 생성합니다. 비트도 다양한 형태로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와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을 통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다크 초콜릿, 코코아 함량 70% 이상은 플라보노이드를 통해 기능과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적당량 섭취. 호두나 아마씨와 같은 견과류 씨앗류는 지방과 항염증 성분을 통해 건강을 지원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단일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으로 손상을 예방합니다. 접근하기 쉽고 섭취하기 편한 식품을 선택하세요. 2023년 하버드대 5년 장기 연구 결과 지중해식 식단, 생선, 오일, 채소, 과일, 견과류, 곡물, 가공식품, 설탕, 지방이 많은 서양식 식단에 비해 뇌졸중 재발 위험을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습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강박적인 치료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식사, 수면, 운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영양소는 재건을 돕고 휴식은 회복을 촉진하며 운동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회복 및 예방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더 현명한 치유와 보호를 위한 노력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뇌졸중 예방은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건강한 습관이 건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위한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혈액순환, 원활한 혈류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류 제한은 증상 발현 전 손상을 축적시킵니다.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건강을 유지하세요. 효과적인 무료 습관, 아침 활동, 기상 후 움직임과 호흡. 3분 재설정, 잠에서 깨어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내려놓으세요. 갑자기 일어서지 마세요. 60초 이후 혈압이 떨어집니다. 심호흡 3번으로 산소를 공급하세요. 그런 다음 발 펌프질, 페달을 밟듯이 발 뒤꿈치와 발가락을 위아래로 1분간 움직이세요. 종아리의 제2의 심장을 활성화하여 중력에 저항하여 다리의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수면 중 혈액 정체를 해소합니다. 그 다음 어깨와 목을 천천히 부드럽게 돌리세요. 격렬하지 않게 혈액순환이 깨어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연구 결과 아침에 가볍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비해 뇌 혈류를 20% 증가시킵니다. 식사 전 물 한 잔 섭취,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희석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혈전 위험을 줄입니다.
일본 5년 연구,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약물이 아닌 의식적인 습관을 통해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레드 조언으로 돌아가서 준비의 힘, 증상 발현, 컵 떨어뜨리기, 팔에 힘없음, 말더듬, 더누람, 무기력. 얼어붙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지는 않음. 기억나는 대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앉고 바닥에 눕고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남편이 부르는 동안 사이 육심호흡을 함. 두려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함. 구급대원 도착. 말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 어눌하긴 하지만 전보다 좋아짐. 응급실 의사. 적절한 대응으로 손상을 막았고 흐름을 유지했으며 공황 상태를 피하고 시간을 벌었음. 준비는 공황을 행동으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요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준비로 힘을 얻는 것. 오준비는 통제력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노화, 인식 지혜 준비 vs 쇠퇴. 흐름을 강화하고 반응을 훈련하고 호흡 걷기 식사를 통해 영양을 공급하십시오. 자신에게 힘을 주세요. 암기, 징후가 나타나면 공황에 빠지지 마십시오. 누워서 다리를 가슴 높이로 올리고 사이 육심호흡을 하고 중력을 이용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 위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 준비를 통해 공황에 굴복하지 않는 것, 역량 강화 자율성 확보.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 이웃과 공유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관련 콘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연습 방법, 마음속으로 연습하세요. 누워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4초간 숨을 들이쉬고 2초간 숨을 멈춘 후 6초간 내쉬세요. 몸에 익히는 본능적인 동작입니다. 차분함과 자각, 몸이 반응할 기회를 줄 때 그 방법을 알아차리세요.